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드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트레이딩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주봉 이평선을 통한 종목 발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카의 키노트 영상 번호 11번인 지난 영상 1편을 보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꼭 그 영상을 먼저 찾아보시고 이번 영상 12번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주봉 이평선 통한 종목 발굴 첫 번째 편을 지난번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혼자 이 방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참고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목을 주봉 이평선을 통한 종목 발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종목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서 나머지 방법들을 통한 종목 발굴을 종목을 이제 발굴해서 매매를 개시할 때 그 전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체를 어떤 종목 발굴의 하나의 도구로는 크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참조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참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컨디션이라서 여기가 매수 조건이 만들어졌다 또는 매도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상태를 확인하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예외적인 내용들 또는 샘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더 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주봉 이평선 매수 사인의 조건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더 복습해 보자면은요. 첫 번째 사주 이동 평균선, 여기는 이제 지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일반적으로는 단순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평선은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6주 이평선, 이게 좀 특별한 이평선인데요. 그 함수 사용 값이 최소자승이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최소자승이라는 함수는 제가 사용하는 대신증권 HTS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증권사 HTS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를 확인해 보셔서 이평선의 방법 중에 최소자승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HTS라면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게 가능하겠고요. 아직까지 이 최소자승이라는 함수값을 지원하지 않는 증권사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자승의 이동평균선을 세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자승이라는 이평선을 세팅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주 이동평균선, 16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보스티안 지수가 골든 상태에 나 있어야 된다. 보스티안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설명드리죠.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세력들이 나가는 팔고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사고 매수하는 분위기인지 그걸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보스티안 지수가 골든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4주 이동평균선과 10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여야 하는 1번 조건에서 주가가 상향 돌파를 하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매수 사인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 12주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12주 평균선 위에 있다면 3번 주가가 4주 이동평균선, 16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발생할 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라기보다는
이평선보다 주가가 위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거래량이 12주 평균보다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1, 2, 3, 4의 조건은 무조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다면 매수 사인, 매수 시그널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그널 4개가 다 부합됐을 때 가능하면 거래량이 12주 평균보다 높으면 좋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 한번 샘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른 샘플 이용할 거 없이요. 네, 우리나라 가장 대표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 지금 우선 중요한 포인트에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난 곳에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뒀는데요. 보시면 자, 이때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겠죠. 조건을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 보스티안 죄송합니다. 보스티안 인트라데이 인텐시티 인덱스라고 하는 그 지표인데요. 그냥 저는 편의상 보스티안 지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보스티안 지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움직임에 포착돼서 이렇게 골든 자리가 발생하면은 세력들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이제 이동 평균선들을 한번 더 확인할 텐데요. 우선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동 평균선 색깔을 한번 더 여러분들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서요. 자, 메뉴에 보이는 점선, 그죠? 그러니까 메뉴에 보이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동 평균선, 네, 이게 바로 16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16주 이동 평균선인데 지수 방법, 이동 평균 방법이 최소 자성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걸 사용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동 평균선, 이것이 바로 4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4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12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기가 더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조금 화면을 키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색 화살표를 표시해둔, 그죠? 노란색 화살표를 표시해둔 그 주봉이 있을 겁니다. 이 주봉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메뉴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빨간색 선이 이제 인덱스고 초록색 선이 이제 시그널 선인데요. 인덱스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있는 것을 골든 상태다. 반대로 시그널 선이 인덱스 선보다 위에 있는 것을 데드 상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시그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선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평균 값은, 그러니까 이 지표 값은 제가 4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초록색 선은, 그러니까 시그널 선은 이 인덱스 값인 빨간색 선의 4일 이동 평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날, 그죠? 골든 상태가 나 있죠.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분홍색 선, 제가 아까 이걸 4주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4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이동 평균선은 16주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4주 이동 평균선이 16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게 정배열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배열 상태로 4주 이동 평균선이 16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 정배열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동 평균선들을 이 캔들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완전히 시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돌파가 안 되면 돌파라고 볼 수 없고요. 정배열이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뭐 당연히 16주 이동 평균선도 돌파가 된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4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조건이 충족됐죠.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라는 조건 충족, 그 다음에 주가가 그 정배열되어 있는 4주, 16주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한 자리, 그죠? 그것도 충족이 된 겁니다. 그죠?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이동평균선인 12주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주가가 12주 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지금 보시는 이 봉은 캔들은 물론 12주 이동평균선도 돌파한 자리로 만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돌파해도 되고요. 돌파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냥 12주 이동평균선 위에만 위치하면 좋다. 그 조건에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2주 이동평균선보다는 조금 모자라죠, 그죠? 예, 이게 이항이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조건으로 충족해야 될 조건으로는 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노란색 선으로 노란색 화살표로 칠해둔 이 날이 기본적으로 주봉상 매수 시그널이 떴다. 매수 신호가 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갑니다. 다만 매수 시그널이 떴다고 판정되는 것은 주봉이기 때문에 언제죠? 바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나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이렇게 만약에 캔들이 돌파하는 자리, 충족하는 모든 자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을 맞아버리면 이게 캔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 해당하는 주간에 매수를 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주봉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주봉 동안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주봉 동안에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한다. 쉽게 말해서 매집을 기본적으로 매집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주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봉 캔들만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주봉 캔들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일봉 차트를 보고 하는 거죠. 일봉 차트를 보고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스토캐스틱을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여러 가지 캔들의 상태들, 뭐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같은 상태들을 확인해가면서 일봉상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죠, 그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는 매매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캔들,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다음 주 캔들부터 본격적인 매수 가담 사례가 나온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이제 진행이 쭉 되는데 언제까지 매수를 진행하고 주가를 끌고 가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카의 TFTS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량을 모아 나가면서 비중을 확대해 간다. 그리고 비중의 확대 조건은 1번 무조건 수익률이 플러스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죠? 플러스 상태가 된다. 2번 이 수익률에 해당하는 비중을 조절한다. 예, 이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코카의 키노트 시간을 통해서 비중 관리에 대해서 그죠? 수익률과 비중 관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사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없으면은 어떤 종목은 아주 수익률이 많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밖에 비중이 없고 어떤 종목은 아주 그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서 손해를 키우고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는 실패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아주 커야 되고요. 수익이 적게 나거나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비중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씨앗을 심어서, 그죠?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새싹으로 싹이 나야 된다. 그죠? 새싹이 싹이 나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하게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핵심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 네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시면은 이때부터는 주가가 상방 추세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 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매수의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계속 따라가 볼게요. 지금 주가가 주봉상 계속 한번 어떤 식으로 변동되는지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또 올라가고 있고 상승 국면을 계속 보이고 있죠. 자, 이날 음봉이 좀 큰 음봉,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단봉, 양봉의 단봉을 깨고 잡아먹은 음봉은 기본적으로 캔들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매도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그죠? 위험한 자리에 봉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동평균선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면, 자, 위에 보시면은 보시티언 지수 데드가 났죠. 첫 번째 조건 충족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여기 위에 있는 16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4주 이동평균선도 지금 역배열 상태가 됐고,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 캔들 주가가 하방으로 이탈했습니다. 그죠? 하향 돌파하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또 세 번째 충족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하나가 버텨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노란색 선이 12주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12주 평균선보다는 아직도 위에 있다. 만약에 이게 장대 음봉이 조금 더 길어져서 이만큼 더 처져서, 그죠? 이만큼 더 처져서 그 처진 부분이 12주 이동 평균선마저도 돌파하는 그런 큰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이거는 매도 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가지 조건은 충족했는데 나머지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 관망하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 주도 또 음봉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12주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죠? 그 다음도 12주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 중에는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는 다시 12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날 또한 거기에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날 또 보시면은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장대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또 새로운 양봉이 하나 출현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양봉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당히 반가운 양봉이 나왔고요. 계속 또 진행을 해보면 조금 더 차트를 줄일게요. 자, 진행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우리는 이 방향,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벌써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네 달, 4개월째 지금, 그죠? 또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시 조금 하락하는 방향, 하락, 상승, 상승. 기조는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되고 있죠, 그죠? 뭐 중간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조정 기간, 이런 조정 기간에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서 또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상승.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아주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했는데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표 데드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6주선과 4주선이 역배열된 상태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12주선도 돌파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제 위에다가 매도 시그널의 사인을 하나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때부터는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추세가 이제는 반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기 때문에 이 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사인이 떴던 주처럼 이 매도 사인이 떴던 이 주도 결국에는 금요일 종가 기준이란 말이죠. 장이 끝나고 나서야 이것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냐, 그 다음 주부터의 대응이다. 우리가 매수 사인 떴을 때도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대응, 매수 대응을 이제 쭉 이어 나갔고, 쉽게 말해서 이 봉이 매수 사인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캔들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매도 시그널이 떴잖아요. 매도 시그널이 뜬 만큼 다음에 조금 더 강한 음봉이 출현하는 것이 상당히 이 매도 시그널을 확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매도가 이렇게 음봉이 떠주는 뭐 이 길이와 상관없이 음봉이 떠준다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매도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량을 청산하고 물량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청산할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위험 요소가 하나 발생한 겁니다. 그죠? 위험 요소가 하나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진행해 보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시면은 이 자체가 지금 매수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매수 시그널이 아닌 게 위에 보스티안 지수는 골든이 났죠. 그리고 12주 이동 평균선도 주가가 더 위에 있죠. 하지만 여기에 보시는 배열, 그죠? 그러니까 16주 이동평균선과 4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캔들을 주간상 다시 매도 사인이 났다가 그 다음 주에 매수 사인이 났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4주와 16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다. 이것이 반드시 정배열이 되어야만 충족되는 조건인데 지금 그 하나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매수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마운 것은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줬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때 굳이 물량을 청산하거나, 그러니까 줄이거나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필요는 없게 된 거죠. 물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봉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 주 봉을 보면 그 다음 주 봉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스티안 지수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주 이동평균선, 16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배열되어 있는 이동평균선 두 개를 다 돌파한 자리,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12주 이동평균선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매수 시그널로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12주 이동평균보다 더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강한 상태가 된다. 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떴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고 추세 하락 반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 주 만에 극적으로 돌려내버리는 경우에는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2주간의 물량을 팔았던 분들이라면 이 2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판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겠죠. 더더군다나 완전히 청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그동안 여기서 사서 쭉 모아갔다면 물론 이익을 보고 팔은 건 사실이겠지만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그 다음 주 확인해 보니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연장이 돼버리네. 심지어는 새로운 매수 시그널이 뜨네. 그죠? 새로운 매수 시그널이 뜬 거예요. 자, 그 다음 주 가볼까요? 그 다음 주 제법 그동안의 상승 기조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매수의 상승의 기울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상승의 기울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때라도 또 한 번에 이 삼성전자는 상승 기조가 또 새로 시작한다. 제2의 상승 기조. 한번 하락 기조의 위험이 있긴 했었지만 상승 기조로 계속 유지된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자,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게요. 또 상승하네요. 상승. 이제는 이 모든 이동 평균선들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다. 그죠? 상승 탄력이 강하다. 그 다음 상승, 하락.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시 또 상승, 상승, 상승. 음봉이 뜨긴 했어요. 아주 좀 위험한 음봉이긴 해요. 그죠? 위험한 음봉이긴 한 게, 이건 이제 캔들적 해석인데요. 다음에 제가 또 캔들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런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단 음봉,
상당히 좋지 않은 음봉입니다. 그리고 그 음봉의 거래 대금도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만 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캔들인데요. 뭐 그건 그 다음 주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진행을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도치 발생했고요. 이제 하락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하락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만큼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캔들 모양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많이 보거든요. 사실 캔들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보조 지표가 아니죠. 예, 가격 자체는 주가의 가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의 발자취가 바로 이 캔들인데요. 그 가격의 발자취가 캔들인데 그 캔들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12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꺾였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죠. 네. 그 다음 그죠? 네,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또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이네, 그죠? 자, 계속 횡보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12주 이동 평균, 쉽게 말해서 노란색 이동 평균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어떤 매도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 조정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승의 기운이 나오죠. 아슬아슬하게 12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죠? 네, 일봉에 해당한다면 6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매도 시그널을 의심할 수 있는 게 나왔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스티안 데드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2주 이동 평균선도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발생했는데 하나 충족이 안 된 게 뭐냐면은 이동 평균선. 그죠? 위에 보시면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4주와 12주가 역배열 상태로 되어 있다. 정배열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4주와 16주가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더 가봐야 되겠죠. 네, 양봉 출현, 다시 음봉을 출현했는데요. 자, 이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죠, 그죠? 아까는 그렇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보스티안 데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주 이동 평균선도 하향 돌파,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16주 이동 평균선과 실선으로 되어 있는 4주 이동 평균선이 현재는 이제 역배열로 변환이 됐죠. 아까는 정배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역배열로 전환됐고, 그러니까 총 4가지의 모든 조건이 다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매도 시그널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이 매도 시그널은 이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날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이 주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그 다음 주에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액션을 매도나 또 청산의 어떤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거래 대금도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계속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고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했던 어떤 상승 추세의 기조가 이제는 꺾여 나가기 시작하는, 그죠? 이 구간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 쉽게 말해서 시간을 죽인 구간이죠. 그냥 특별한 그거 없이 어떤 방향성 없이 그냥 시간을 죽여버린.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청산을 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의 물량을 정리해버렸다면은 만약에 상승 시에는 또 배가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밑에 샀던 것을 계속 잘 유지하다가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나온다면 복류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훨씬 더 여기서 새로 진입해서 따라 들어가는 신규를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물량을 그대로 잘 유지해서 상승을 시킨다면 그 복리 효과는 어마무지해집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 말씀드린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가격대가 한 56,000원 가격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매도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상승의 기운으로 계속 올라갔다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물량을 샀다가 여기에서 팔았다가 여기에서 다시 물량을 사면 여기가 85,000원 자리란 말이에요. 85,000원에서 10%가 올라가도 그죠? 10%에 올라가는 거랑 여기 밑에에 56,000원에 10% 올라가는 건 여기서 10%가 올라가면 85,000원에 10%는 8,500원이란 말이에요. 8,500원이라는 이 금액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8,500원이라는 금액은 85,000원에 10%잖아요. 같은 10%가 상승을 해도요. 이 85,000원이라는 상승분은 여기 밑에 있는 56,000원이라는 금액에 대비해서의 8,300원은 10%가 아니에요. 거의 40% 가까운. 그죠? 상당히 큰 돈이 40%가 아니라 몇 프로죠? 56,000원에서 8,300원 한 10, 거의 한 20%는 조금 안 되지만 하여튼 더 큰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제가 산수가 빨리 안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리라고 하는 것이 더 밑에의 평균 단가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 위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새로 출발해서 상승되는 퍼센테이지가 같은 퍼센테이지라도 실질적인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복리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복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고점에서 청산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제발 물량 틀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팔고 싶으면 기념익절 정도 하시라. 기념익절 정도 하시라. 아까 전에 이런 매도 사인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카라를 좀 바꿀게요. 이런 음봉 자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고점에서 이걸 이제 비례침 음봉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이런 음봉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터져준 이런 음봉이라면 이건 사실은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면 이때 기념익절, 그죠? 기념익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기념익절이에요. 기념익절을 해서 일부 현금화. 하지만 기념익절의 기본 기조는 전체 물량의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만 팔고 나가고 이 팔고 나간 물량 이상을 나중에 기회가 오면 더 키운다. 그게 기념익절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익절을 이때 하셔도 좋은 거고요. 그죠? 아주 조금의 물량을 매도하고 또 쭉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매도 시그널이 뜬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좋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좋은 양봉이 나왔는데 보시면 조건이 보스티안 골든으로 바뀌었죠. 12주 선, 그 다음에 12주선 돌파했고 거래대금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상 정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역별입니다. 아직. 그죠? 위에 16주 이동평균선이 있고 밑에 4주 이동평균선이 있다 보니까 또 충족이 하나 안 돼서 이걸 매수 시그널로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수 시그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것도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쭉쭉쭉 이때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폭은 아주 크지 않고, 그죠? 좀 제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주에 8월 6일 해당하는 주에 4주 16주가 골든 정별이 됐고요. 12주 선도 돌파한 자리, 보스티안도 돌파한 자리,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좀 붙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상승 기조로의 변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임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임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다시 역배열을 만들고 12주선 돌파시키면서 하향 돌파시키고 보스티안도 깨지고 거래대금은
훨씬 더 큰 거래대금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때의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 물량을 매집하게도 되는 신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역으로 친 거죠. 이런 경우가 아까도 한 번 있었죠, 그죠? 아까도 언제였나요? 예, 이때 한 번 있었잖아요. 이때는 반대의 경우였죠. 밑으로 매도 시그널을 떴지만 매도 시그널을 바로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하니까 다시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동안보다도 그동안의 상승세보다도 더 강한 상승세가 시작됐던, 쉽게 말해서 이때 물량을 좀 털었던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죠?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상황이 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에는 반대로 분명히 매수의 시그널을 띄웠는데, 그 다음 주에 훨씬 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금방 전환했다. 이렇게 되면은 아래에 하방의 압력이 훨씬 더 강해져서 그동안에 떨어졌던 하락세보다 더 큰 하락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어, 2주 정도 음봉을 만들고 지금 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조금 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뭐죠? 바로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었고요. 12주 이동평균선 간단간단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시티한 지수도 지금 간단간단하게 다시 매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냈다. 이게 이번 주예요. 사실은 이번 주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기조인데 아직 그 기조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 돼봐야 알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고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도 정배열로 바뀌면 이때 또 새로운 매수 사인이 하나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짧은 매도 구간이 이제 끝나게 될 수 있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은 어떤 매수 매도의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하락에 있나 상승에 있나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위험한 구간인가 좀 안정되게 끌고 가도 되는 구간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봤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이동평균선 주봉 차트에 제가 뭘 또 같이 접목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매수 사인이 발생하면,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제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 바로 그 매수 시그널이 떤 가장 최근의 저점을 이용해서 피보나치를 그립니다. 피보나치를 그려서 피보나치를 가지고 일단 상승에 대한 그 높이와 또 하락에 대한 높이를 피보나치의 저항선 등을 이용해서 또 대충 예측하는 내용을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이 내용과 함께 사용하는 피보나치에 대한 이론은 우리 쿼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멤버 중에 프리미엄 멤버들께만 제가 또 회원 전용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프리미엄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간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자체가 그만큼 어떤 정확한 종목의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의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물론 이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이 분명히 어느 정도 나는 걸로 저는 이제 백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백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저도 이걸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본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영상, 일반 종목 리뷰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더 기회 되면은 또 이런 자리를 한 번씩 더 리뷰를 해드리면서 예, 또 계속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카였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